것처럼 우리 다시 싸워 승리하리니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매국의 물이 반역의 물이 깊을 것으로 내리라. 여러분들이 슬프면 같이 울고 기쁘면 같이 웃고 이렇게 서울의 소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또 바로 잡힐 때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빈새벽 아침 5시에 초신님과 함께 찾아뵐 예정입니다. 희망찬 모닝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함께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부대표 임명희 부대표님 특별히 이렇게 함께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찬 모닝콜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어떤 과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어요.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생활정치하고 또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끝이 굉장히 참 슬픔으로 끝났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희망차게 막 80% 지지율을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놀아도 되겠다 하고 놀았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놀았는데 그런 가운데 또 아침 방송을 내가 한 3년 했는데 뭐 아주 바른 말 쓴소리는 못하고 좋은 얘기를 주로 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온 줄 아세요? 2022년 3월 11일 날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울면서 했어요. 그때가 윤석열이 당선 확정된 아침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한 반성을 하면서 이제 아침 방송할 때가 아니다. 전투로 싸우러 나가야 된다 그러고 아침 방송을 접고 지금 3년 3개월 만에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방송을 하지만 또 현장에서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이제 날마다 하는 방송은 3년 3개월 만에 첫 방송이다. 이 쓰라린 어떤 그런 기억들을 이제 더 이상 남기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어제 이렇게 멋진 모자도 준비하고 희망찬 모니콜로 여러분들을 깨웁니다. 제일 먼저 깨울 분이 계세요. 누군 줄 아세요? 누구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초심을 지키는 첫마음으로 끝까지 가자.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 나쁘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처음과 끝이 똑같이 좋은 결과를 내보자.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방송을 할 수 없는 시간이야. 자느라고. 그 5시에는 리더들은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5시 이상 자면 안 되지. 윤석열이가 9시까지 자고 출근도 제대로 못하니까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이르는 공직자들은 고위공직자들은 최소한 5시쯤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회의를 하고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늙은이의 고루한 생각이라 할지 모르지만 5시 정도면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된다. 이래서 5시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아침 방송을 홀로 진행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마지막 방송에 눈물을 보이셨다는 얘기를 제가 그거 들었습니다. 지금도 댓글에 그때 방송 그때 한 2-3천 명 보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울고 슬퍼했다는 분들 요즘에도 가끔 댓글에 쓰는데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선 확정이 되는 순간 제가 뉴스를 꺼버리고 그때 이후로 한 3년 동안 뉴스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때 생각도 나고 윤석열이 당선되면서부터는 정말 전투력이 이렇게 확 끌어올려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누구보다도 충격 많이 받은 사람이 정대택 회장과 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긴가민가, 김건희가 줄린가, 윤석열이 미친놈 이상도 이하도 아닌가, 윤석열이 김건희가 키우는 예언견인가 이런 거 몰랐거든. 이제는 다 믿지 않아요.
네. 그 당시 뭐 민주당 사람들도 우리 보고 과격하다 그러고. 근데 그 하나씩 윤석열, 김건희 응징 방송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으니까 정대택 회장은 또 억울하게 당한 분이고 네. 나는 또 그분과 같이 모든 팩트 증거를 가지고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정대택 회장을 많이 원망했어. 윤석열 당선되고 당신 말이야 나랑 같이 윤석열 하는데 가서 피켓 들고 가서 좀 널리 알리자 했더니 점잖 떨고 안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지 않냐.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궁하는 부분도 있어서 정 회장님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어느 순간 초심님께서 아 윤석열 정부는 오래 못 가겠다 이런 걸 간파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못 가겠다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 못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 지금 3년 3개월 만에 이 프로그램 내가 이제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에 처음 방송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 윤석열 당선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방송 그만두겠다 한 게 그냥 윤석열이 무너지겠다, 무너질 거라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맨 앞장서서 특공대가 되고 게릴라가 되고 틈새를 노려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가서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윤석열 한 2년 한 7, 8개월 동안에 거의 3분의 1을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면서 지내서 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그냥 스스로 망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음으로써 조급증을 가지고 또 그런 거에 약점이 계속 드러나니까 결국은 내란을 일으켜서 자멸을 했다고 보지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렇지도 않았을 거다. 또 총선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명품백도 해가지고 일부분에 기여도 하면서 또 압승을 하고 이제 명품백 사건이 처음 보도했을 때 안 받아줬지만 나중에 보도 많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선 때 저쪽 애들은 한 70석 명품백편에 잃었다고 나를 원망하는 대구 부산 가면 그런 얘기하는데 명품백 때문에 총선에 져가지고 150석만 국민의힘이 가졌으면 윤석열이가 뭐 거부권도 필요 없는 거고 전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서울저리가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이 희망찬 아침 첫 방송에서는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 우리 서울예술의 최선을 다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한다. 그 일을 할 동안에는 목숨을 뭐 버릴 그럴 일도 아니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오늘 5년 방송 첫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압수수색도 받으시고 좀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예. 그럴 땐 좀 어떠셨습니까? 근데 고초라고 하셨나요? 예. 나에게는 내 사전에는 고초는 없다. 다 즐거움이다. 어떤 게 즐거움이냐? 막 누구하고 싸울 때도 내가 마음 속에 화는 안 내요. 항상 마음은 항상 평안하네.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서도 경찰과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잘못은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막 또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도 검사들 조사관들하고 싸우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다 속에서는 굉장히 재밌어. 어떤 두려움이나 야이 귀찮은 생각 이런 생각 없이 재밌어. 재판을 수백 번 받고 전과가 5, 60번 듣는데 이게 그런 마음, 긍정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몸도 성취하는데. 그러니까 죽이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리십니다. 근데 세상에요. 막 칼 들고 덤비는 놈, 총 들고 덤비는 놈, 막 도끼 분포 덤비는 놈, 쌍욕하면서 덤비는 놈 많잖아요. 네. 그냥 이 길을 눈을 부릅뜨고 그냥 살인자의 눈으로 들어오는 놈. 그 제일 무서운 거는 웃으면서 즐기면서 덤비는 놈이 제일 무섭다. 이거는 맞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슬슬 웃으면서 덤비면 저쪽에서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반격을 못 하잖아.